안녕하세요. 날라입니다. 이제 좀 저번 주에는 관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앱 개발 자동화를 통해 여러 개의 앱을 개발해서 유통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앱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제가 아이디어가 없었어갖고 조금 커뮤니티 같은 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문제를 겪는지를 한 주간 조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아이디어를 찾기는 조금 힘들었고요. 대신 단일 앱 개발, 그 현실을 조금 알았어요. 제가 우리나라 커뮤니티보다는 해외를 노릴 생각으로 해외 커뮤니티를 좀 많이 봤습니다. 특히 레딧을 많이 봤는데요. 레딧에 이제 그런 사스라고 하죠. 어쨌든 어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레딧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현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하는 성공담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개인 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성공을 하는 데까지 한 2년에서 6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나만의 앱을 개발해서 판다는 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를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고, 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내가 이런 방향을 가는 게 맞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떤 글을 봤습니다. 어떤 40대 분이셨는데 40대 AI 코딩을 도전해갖고 그걸로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으면서 8개월 만에 2,4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AI 코딩을 하니까 내가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길은 이분처럼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점들이 좀 많거든요. 개인 앱을 만약에 개발을 하겠다고 방향을 정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외주를 통해서 보면서 아이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고객과 대화하거나 홍보하는 법. 결국 프리랜서도 나 자신을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개인 앱을 판다고 해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프리랜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개인 앱을 만들고자 했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제품을 팔기 전에 나를 파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된다면, 나를 팔 줄 안다면 충분히 내가 만든 뭔가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래, 프리랜서를 해보자. 지금 제 개인 시간이 한 48시간에서 52시간이 남습니다. 휴식 시간을 없앤다면 더 많은 시간이 남을 거고요. 그래서 대충 52시간이 남는다고 치면은 제 목표상 10월까지 월 600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났을 때 1월 17일까지 3,800을 번다라는 목표에 가까워진다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주에 52시간이고 주에 150을 벌어야 되니까 시급을 3만 원으로 만들면 충분히 제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보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제일 쉬울 수도 있겠다. 그동안 뭐 자는 시간에도 일해야 된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벌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거를 바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일해서 벌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하면서 버는 돈의 크기를, 시급을 점점 늘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시급이 늘어나면은 나의 파급력,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제서야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뭐 강의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확 건너뛰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나를 팔아보자, 프리랜서로서 라고 계획을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자 떼는 거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프리랜서 사이트, 크몽이나 이런 유명한 사이트들 있죠. 그런 사이트에 한번 프리랜서 등록을 해볼까 합니다. 위시드인가? 뭐 그런 사이트들도 있긴 한데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직 제 깜냥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조금 소규모 자동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걸 프리랜서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지금 1, 2년 정도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들, 뭐 데이터 수집이나 아니면은 업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있고 사실 내가 그나마 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자동화란 분야는 사실 기획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를 해주는 외주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적으로요. 결국 프리랜서를 하게 됨으로써 누군가와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계약을 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이 준 돈만큼의 값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값을 하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의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또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도 살짝 있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두려움이 많이 앞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앱 개발을 하려 했던 거는 조금 현실 도피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앱 개발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벌진 못했거든요. 보통 최소 3년, 4년은 쏟아야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앱 개발들도 좀만 찾아보면 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방향이라면은 제가 남과의 교류나 그런 리스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해오면 해올수록 결국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판다는 건 사람과의 교류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말했듯 내 목표를 이루려면 내가 만든 벽을 깨야 되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지 않고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걸 이번에 또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 포트폴리오 만들고 한번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프리랜서 사이트에 올려볼 예정이고요. 또 SNS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크몽 사이트로 외주를 받게 되면 20%의 수수료가 생기고 또 뭔가 추가적으로 연주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몽도 하면서 SNS도 운영하면서 좀 계속 나를 노출시키고 나를 판매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버는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지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언젠가 나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꾸 벽에 가로막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벗어나는 게. 근데 갑자기 사기꾼들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한테 당한 억울함이 생각난 게 아니라 사기꾼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붙잡고 막 계속 전화하고 전화 실패하면 또 전화 돌리고 전화를 성공하게 되면 서로 같이 협업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막 붙들어 갖고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게 감정을 유도하고 소리를 쳐보기도 하고 회유를 해보기도 하고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매 순간 물론 좋은 방향은 아니죠.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이런 남과 대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걸 끊임없이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게 하기 싫어서 지금 당장 주저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묵묵히 열심히 그걸 하고 있네.
하면서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 나 스스로를 사기꾼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사기꾼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놓고서 사기꾼보다 열심히 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사기친 그 사기꾼분들보다 잘 되고 싶으면 최소한 그 사기꾼들보단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그놈들보다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못하겠냐?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조금 겁쟁이라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스크를 되게 안 지려 하고 그런 사람인데 죽기보다 더 하겠냐? 한 번 죽어도 봤으니까 심장마비로. 그리고 인생 망해도 결국 살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뭐 그런 다짐을 해보려 합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 나아간 모습으로 이제 실제 행동하는 모습들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제 좀 돈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